안녕하세요. 달카우스입니다. 나 복분자 좀 보세요. 블랙베리라는 건데요. 엄청 씨알이 굵죠? 이 막 장마 기간에도 이렇게 익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냥 먹지는 못하고요. 보기만 합니다. 아이고, 제 손톱의 비결 보실래요? 여기 좀 보세요. 엄청 큽니다. 정말. 대추할 만합니다. 이렇게 보면 웃음이 절로 나시죠? 저는 이렇게 그냥 요런 재미로 이렇게 가실수도 정원에서 키웁니다요. 이렇게요. 이 가실수를 정원에서 키우면 이런 즐거움을 준답니다요. 이렇게요. 하나 먹어볼까요? 먹어도 괜찮아요. 이제 비가 와서. 시큼합니다. 아이고. 수박 보여드릴게요. 너무 깜찍하죠? 요거만 했었는데 한 3배는 자랐어요. 묵직해요. 여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이게 수박이요. 수박 봄에 일찍 드시잖아요. 그럼 씨를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재미있어요. 여기 한 알만 이렇게 해도요. 이 재미있고요. 장미봉숭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필 때는요 정말 볼품 없어요. 이렇게 쪼글쪼글 해갖고 이게 이제 꽃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제일 위에는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 밑에 아래에 필 때는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요. 나무가 지금 제 턱 밑에까지 왔어요. 한 1m 50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피는데 아직 피진 않고 있잖아요. 피기 시작하면 엄청 핍니다요. 이게 얘 특징이 이래요. 우리나라 그냥 일반 그 토종 봉숭아 한번 보실래요? 그냥 외줄기로 이렇게 피면서 씨방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저 아이는 달라요. 크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라요. 이 아이가 이렇게 키가 막 뻗어요. 많이 뻗어갖고 이렇게 꽃이 핍니다. 굉장히 키가 크죠. 근데 꽃이 하나도 안 오고 있죠. 가지가 막 엄청 풍성하게 이렇게 한 나무가 엄청 풍성하게 해갖고 이렇게 꽃이 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미봉숭아는 크는 게 저렇게 다르게 피고 있어요. 아유, 오래간만에 지금 이렇게 해서 아침에 바이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피네요. 페르시안 찔레예요. 참 이쁘죠. 이거 정말 이쁘네요. 이게 요거요. 곽꽃이요. 아주 빨간 것도 예쁘고 핑크도 예쁘고 다 예쁩니다. 이렇게요. 호박은 여기까지 길어 나왔네요. 벌써. 제가 그 아침에 바이솔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야, 정말 내년에는 어디 요거 파는 데 있으면 진짜 요거 꼭 한번 사보셔요. 이게 겹 하늘바락인데요. 2달이 넘게 지금 피고 있는데 장마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데도 이게 정말 오래도록 핍니다. 이거 정말 씨를 받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씨가 이게 잘 연결지를 않아요. 장마 때문에 가을에 지금 이거 피고 있는 거를 이렇게 한번 받아보긴 하는데 씨가 되긴 됐어요. 근데 잘 연거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여기서 씨를 받으면 많이 나오겠죠. 이것만 나눔을 해도 좀 될 것 같긴데 제가 씨를 받아보긴 할 거예요. 작년엔 제가 이걸 다 잘랐어요. 잘랐는데 아쿠 올해는 한번 씨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요거 그 벌로랭인데요. 여름에 되면 하초들 한번 보세요. 모양이 굉장히 안 좋죠. 이렇게 이 더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 식재를 봉긋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보다 여기 좀 높아요. 높게 이렇게 봉긋하게 해놨는데도 안 좋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보세요. 카네이션 아이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체리 세이지 요 잘라놨더니 이제 새싹이 이렇게 이제 막 돋아나고 있어요. 막 요런데 제가 요런 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보세요. 엄청 안 좋죠 여기?
여름에 뭐 장마에 덥고 막 이러면 이렇습니다. 새순이 좀 돋아나고 있죠. 이렇게. 자, 이러는데 이렇게 새순이 돋아날 때 막 그 비료 있죠. 영양제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아직 빨라요. 그래서 그 단계가 되기 전에 몇 가지 이렇게 물을 타서 물 줄 때 사용하는 거를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노지에 있는 것들은 그런 대로 영향을 받아갖고 정말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죠. 그렇지만 하분에 있는 아이들은 달라요. 왜냐면 하분 속에 있는 영양분밖에 못 먹잖아요. 깨재재 해가지고 형편없죠 지금요. 아, 요것도 이제 꽃망울 터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바이텍스. 자, 한번 보세요. 하분에 있는 것들은 영양이 부족합니다. 이게 좀 보세요. 영양이 부족하죠. 이렇게. 요런 것들도 다 이제 영양이 은배처예요. 부족합니다. 요거는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영양을 좀 받아 먹었는지 요 괜찮고요. 자, 영양이 부족해 가지고 요런 것들을 이제 하초 관리를 살살살살 해야 되는데요. 막 갖다가 또 그 저기를 갖다가 영양제를 막 뭐 많이 주면은 또 아이가 또 갈 수가 있어요. 비료를요. 그거 하기 전에 요새는 살살 하실 수 있는 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달팽이가 다 갉아 먹었네요. 요거 그거 뭐냐면은 이거 앵초요. 하나 가셨어요. 저도 요렇게 아주 힘들어 해가지고 가는 아이도 있고 있는 아이도 있고 해요. 바이솔도 마찬가지고요. 이 계피물 있죠. 계피물을 나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삶아서 하셔도 돼요. 삶아서 하셔도 되고, 제가 그 가루 있잖아요. 가루를 물에 타서 하셔도 돼요. 물에 타셔가지고 줘도 되는데, 양을 얼마나 줘도 되나요? 이러는데, 계피는 양을 많이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격이 있잖아요. 많이 넣으면 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엄청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큰 물이면 한 2스푼 정도 고봉으로 이렇게 밥숟갈로 2 정도 해갖고 휙 풀어서 저어서 한 30분 있으면 다 녹아요. 아니면 삶아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하초한테다 물을 주세요. 화분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물을 쫙 주세요. 그거 시연 안 하셔도 뭐 그 정도는 아시겠죠. 자 물을 주시는데 이런 거 다 주셔도 돼요. 뭐 바이솔도 줘도 되고 다육이도 줘도 되고요. 근데 다육이 아직 지금 조금씩 줘야 됩니다. 다육이는 물 아직은요 강복절 전까지는 다육이는 스프레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얘네들한테 아침 저녁으로요. 낮에 하시지 말고 낮에 하시면 안 돼요. 스프레이 하시면 좋고요. 요런 것들을 물을 줄 때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줄 때 그 물을 여기 화분에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을 이렇게 해갖고 주시면 아이들이 여름에 견디기도 힘들지만 계피가루가요 뭐라 그럴까 뿌리도 잘 내리게 하고 아이들을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피가루를 많이 활용하시고 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저 나비들이 막 날라와 갖고 알을 낳아요. 요런 하초들한테는 덜 놓는데 바이솔이나 다육이한테 와가지고 알을 놓거든요. 그거를 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가루를 이렇게 좀 놔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다 날라갔네요 벌써. 계피 냄새 있죠. 그거를 쟤네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벌레들이, 해충들이. 그래가지고서 물을 줘가지고서는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고요. 살균, 살충작용을 굉장히 잘 하나 봐요. 그 계피가루가. 계피가루를 요렇게 요런 데다가 여분에다가 이런 데다가 하면 좀 지저분하거든요. 요런데 여분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면 쟤네들이 못 와요. 나비가. 제가 오랫동안 이제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보세요. 자, 계피 가루를 물에 풀어서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진하게 주냐 이렇게 하시는데 진하게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주 진하게도 뿌려봤어요. 근데 진하게 뿌려도 죽거나 이러지 않아요. 잘 돼요. 근데 가격이 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해서 적당히 해서 타서 주시면 됩니다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 또 다육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주세요. 다육이 뭐 바이솔도 뭐 전혀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요런 것들한테도 이렇게 조금 주시면 돼요. 그 정도 주는 건 괜찮습니다. 다육이도요. 다육이도 요런데 살짝 주는 건 괜찮아요. 저녁에 요런 것들 이렇게 살짝 주고, 스프레이가 제일 좋아요. 안전합니다. 강복절 전까지는요. 자, 스프레이 찬바람 날 때까지는 스프레이 살짝 해서 이렇게 주시고, 화초는 물을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연을 해드리면 좋은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시연 안 해도 너무너무 잘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찬바람 날 때까지 영양제 주기 전까지 이제 화초한테 있죠, 활력을 이제 불어넣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거로 활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매일매일이요. 오늘은 계피가루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요. 자, 이렇게 했는데 사랑초 나눔에, 제가 요번에 사랑초 나눔에서는요, 빨리 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해서 나눔을 드렸어요. 1번에서 6번까지는 무조건 선착선으로 빨리 오신 분들한테 다 드렸고요. 10번, 15번, 20번, 25번, 30번 이런 순으로 해서 제가 드렸어요. 근데 아직 3분 연락 안 오셨습니다. 얼른 빨리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나눔을 드리고 늦게 오신 분들은 이번에는 저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것 중에요, 제가 몇 가지만 빼놓고 다 나눔을 드렸어요. 다 나눔을 드렸으니까 여분이 없어요. 그 좀 널리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도 해도 제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비사랑초처럼 이렇게 지금 피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또 분갈이 또 언제 하냐고, 이거 언제 터냐고 이러시는데, 이거는 기온만 맞으면 1년 4계절 피잖아요. 근데 여름에 지금은 하기가 조금 좀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언제 하냐면 봄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봄에 안 하고 이제 큰 분으로 옮기고 막 이럴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게 막 구근이 꽉 차니까 해주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저는 봄에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9월달, 10월달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꽃을 설이 내릴 때까지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보는데 분갈이를 하고 나면 한두 달 못 봐요. 이게 새순이 올라와서 다시 꽃이 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겨울에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겨울에 1월 달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싹 털어가지고 분 싹 이렇게 해놓으면 봄에부터 꽃이 피면 뭐 거의 뭐 1년 내내 피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랑초가 이렇게 잠을 안 자는 아이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건 그냥 이렇게 그대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아이 잠 안 자고 있어요. 꽃도 안 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옆에 제가 요새 수국을 조금 비 올 때 삽목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수국 아침 저녁으로 물 주셔야 됩니다. 수국 삽목하신 분들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하초관리 영양제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거요, 몇 가지 제가 연속을 한번 이렇게 올려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하셔요. 이런 것도 물으실 것 같으신데요. 하우스님, 그러면 한 가지를 줬어요. 오늘 계피물 줬는데 내일 뭐 다른 거 줘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시는데요. 한번 사용을 하면은 한 3, 4일 지나서 주세요. 오늘 뭐 계피물 사용했다 그러면 내일은 뭐 다른 물 이렇게 좀 텀을 두세요. 계속 주는 것보다 뭐 한 5일이라든지 3일에서 5일 이렇게 텀을 주시고 주시면 됩니다. 영양제 주기 전에요, 이제 찬바람 날 때까지 물을 한 번씩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생기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